안녕하세요. 디디튜브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워크데이 웨비나 사회를 맡은 신재인입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민첩성, 즉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르게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움직이려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계획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기업은 새로운 기회가 포착될 때 이를 활용할 계획 플랫폼에 투자해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직에서는 느리고 정적인 수동 계획 프로세스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맞게 경로를 빠르게 수정하는 정보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시스템이 혼재된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해당 기업의 단편적인 관점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데이 웨비나에서는 지속적이고 전사적인 계획으로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해주는 워크데이 엔터프라이즈 플래닝의 필요성과 또 IT 부서 관점의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형 계획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플랫폼 워크데이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세션은 워크데이 장호연 상무님께서 이어가 주실 텐데요. 지능형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시작합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워크데이의 지능형 엔터프라이즈 계획 플랫폼인 아랍티브 플래닝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데이의 아랍티브 플래닝 플랫폼은 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사적이고 지속적인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좀 더 유연성 있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IT 관련 담당자 분들을 위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을 추가를 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처음은 이제 제가 지능형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능형 계획을 위해 워크데이 아랍티브 플래닝은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계획 솔루션 데모를 통해 실제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준비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수준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지만 월드뱅크에서 글로벌 성장 전망 예측을 22년 초에 4.1%로 예상했으나 6월 달에 급격하게 낮춰 2.9%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21년도부터 해서 그 기존에도 있지만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라는 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월드뱅크에서 올해 초와 중순에 급격하게 예측을 변경한 것 같이 전문가들도 모든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 여파와 국가 간의 분쟁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23년도에는 2.7%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은 경기 침체처럼 느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추가로 사람들의 심리와도 얽혀 있어 정확한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개인의 평판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요.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는 기업들도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경영, 판매, 생산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엑셀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한 경영기획이나 재무계획으로는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동영상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Everyone just take out the latest version of your spreadsheet and we'll get started. Is this the sales spreadsheet or the finance spreadsheet? There is no sales spreadsheet. That's definitely the finance. So, You sure? yeah, it's version 22.5. Well, this is why you should have a sticky note system to keep track of your versioning.
According to my system, 22.5 is not the most recent version. 22.5_1 is. 22.5_2 went out last night, and then Bob made some edits that he sent out with the invite. So you should be looking actually for 22.5_2. Okay. _1, Bob, exclamation point, $Bob. Okay, well, the $Bob is actually not the most recent version. Just so we're clear. How would you even know? It's on my orange sticky note. Orange equals outdated. Orange? Okay, outdated. That looks peach to me. So Well, I find that confusing. look a little higher then, because there's a peach sticky note right above it. P, priority. Sorry I'm late. I was just in a meeting that was about this meeting, and it went a little long. Thanks for being here. Just go ahead and take out the latest spreadsheet, all right? But Gary is joining this meeting, right? Because he has the latest and greatest version. I think Gary's on his honeymoon. Look, why don't we at this point just all make sure we have spreadsheets out? Don't care what it is. Pull up a spreadsheet. I got a few. I'll send out the master file later. Okay, yeah, I can set up another meeting request if you want. Is 8 hours enough time, do you think? Looks like we have availability again in 10 weeks. 10 weeks, what's the date on that? Just check your stickies. 10 weeks from now? 10 weeks from now. I have a vasectomy that day. You didn't write that on the calendar.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약간 과장된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엑셀이나 이런 스프레드시트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 데이터 하나로만 분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또한 프로세스 개선이나 기술의 발전 전부터 사용하던 전통적인 계획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혁신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여 중요 이벤트 발생이 된 후에 뒤늦게 반영을 한다던가 무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능형 계획, 즉 정적 계획을 벗어나 전사적이고 지속적이며 모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계획 솔루션을 고민하셔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상황별로 시뮬레이션하여 의사결정자들이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신속하게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워크데이가 각 기업 상황 또는 전략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봤는데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베인앤컴퍼니 리포트에 따르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보통 방어적인 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업도 경제적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반 경비를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워크데이는 각 회사 전략에 맞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실시간으로 어떻게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으로 준비를 하실 때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좀 더 유연하고 쉽게 what-if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만드시는 기업의 경우는 경기 침체 이후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최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워크데이 아답티브 플래닝은 장기적인 전략의 계획, 보고 및 분석을 자동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기업들의 전략 방향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워크데이에서 글로벌에 있는 6,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계획을 하실 때 아답티브 플래닝 도입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계획입니다. 현재의 정적 계획, 즉 스프레드시트나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이고 민첩하고 유연한 모델링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사일로화된 계획으로 전사적 계획이 불가능해서 원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적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성능 저 없이 확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의 항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한 모델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하신 것은 지속적이고 민첩한 계획 프로세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동화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연중 아무 때나 손쉽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획 및 분석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목표에 맞는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데요. 전사적 데이터를 보통 이제 ERP나 HCM, CRM 등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조직 전체에 걸쳐 협업하고 통합된 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중간 집중식 계획 솔루션, 즉 단일 소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하며 각 기업별, 부서별 고유한 모델링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직의 모든 사용자가 이를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사적인 계획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보다 전략적이지만 각 팀에 필요한 고유한 방식으로 계획을 만들게 유도하면서 전사적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한적인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워크데이가 믿는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계획 솔루션입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과 직관적인 대시보드, 그리고 보고서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이해하기 쉬운 정보, 또한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보고 시 신빙성 있는 최신 데이터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신빙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복잡하고 취약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에 맞춰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계획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워크데이 아답티브 플래닝은 ERP를 포함한 중요 소스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통합 프레임워크가 내장되어 있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솔루션과도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제 발표 이후에 문성민 상무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아답티브 플래닝을 사용하시는 고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인더스트리 제한 없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엑셀을 개발한 회사도 글로벌 파이낸스 팀에서 아답티브 플래닝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기업들의 민첩성, 적응력 및 전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 솔루션이 다소 생소하시고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디지털 변화를 통해 변화하시면 경제 상황을 현명하게 예측하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워크데이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호연 상무님 발표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워크데이 문성민 상무님께서 어댑티브 플래닝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데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문성민이고요. 지능형 계획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솔루션이죠.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의 기술 기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IT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데이는 새로운 IT 트렌드하고요. 그리고 산업별 최신 트렌드를 적용해서요. HCM뿐만 아니라 구매, 비용관리, 재무관리, 분석,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플래닝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워크데이 엔터프라이즈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서요. 단일한 사스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능형 데이터 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능형 데이터 코어에서는요. 워크데이 내부하고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해서 통합 분석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360도 뷰를 제공하는데요.
인메모리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서 처리 시간은 줄이고 배치 프로세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고 이상현상을 파악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플래닝도요, 머신러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되는 자동화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계획 주기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서 계획, 실행, 분석 이런 업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업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확장성, 유연성, 성능, 보안을 제공하는 트루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성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변경도 하고 최적화된 개발 환경도 제공하고 그리고 개인화된 옴니 채널을 제공해서 직원들이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챗봇, 알림 메시지, MS 팀즈나 슬랙과 같은 협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요. 생산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워크데이의 어댑티브 플래닝입니다. 이 서비스의 기술 기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위치를 보면은요, 어댑티브 플래닝은 5개의 글로벌 지역, 미국,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국 고객은 일반적으로 유럽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HCM이나 재무관리를 위한 워크데이의 코어 서비스의 운영 환경은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서 호스팅되고 재복구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암스테르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플래닝도 동일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워크데이 코어와 플래닝 간의 최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2시간의 RTO 복구 목표 시간이죠. 1시간의 RPO 복구 목표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과 99.7%의 월가동 시간으로 고가용성을 SLA의 명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 개요인데요. 어댑티브 플래닝은 백엔드에서는 자바와 스프링푸트를 기반으로 하고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고객은 2가지 유형의 클라이언트, 스프레드시트하고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어댑티브 플래닝에 접속해서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싱이나 웹가속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적절한 백엔드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는 인증 서비스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페일오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서요, 높은 가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DR 센터로 복제되고 데이터가 저장될 때, 백업될 때는 AS256비트로요, 암호화되고요. 네트워크에서 고객과 주고받는 모든 트래픽은 TLS 1.1을 통해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어댑티브 플래닝 서비스의 수준을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서비스 수준 협약에 기술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SLA에 명기된 워크데이의 중요한 5가지 약속은 성능, 가용성, 보안, 지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해서 서버 응답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시스템 응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24시간에서 48 동안 자동 성능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 동안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응답 시간은요, 0.464초를 달성을 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전 예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처리 용량을 추가도 하고 있습니다. 가용성도 SLA 명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SLA에서는요, 99.7%의 가용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최근 4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결과는 SLA에 명기된 약속보다 훨씬 더 높은 99.9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용성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요 좌측 하단의 링크에서 평균 가동 시간하고 평균 응답 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워크데이는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위한 백업을 수행하고 DR 센터를 운영합니다. 별도의 DR 사이트에 운영 환경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자동화 백업을 하고 백업과 DR을 검증하는 인프라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의 마스터는요, 운영 슬레이브로 실시간으로 복제가 되고 DR 환경의 운영 슬레이브로도 실시간에 가깝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DR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운영에는 슬레이브가 마스터가 되고요, 컷오버 중에 새로운 운영 슬레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DR 시나리오는요, 1년에 2번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를 고객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는요, 워크데이는 국제기준 전문기관의 시큐리티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서요,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로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음을 인증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 27001을 인증받았고요. 클라우드에 특화된 27017, 27018, 27701도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인증 업무 기준 보고서인 SOC1, SOC2 오디트도 받고 있고요. GDPR을 검토해서 데이터 프로세서로서의 역할을 준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EU 감독기관이 발급하는 지침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요. GDPR을 준수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제어 기능하고 보안 기능을 평가하는 업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인 메가피로부터 엔터프라이즈급 등급을 받아서 높은 보안 수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이 제공하는 보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적 보안은요,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IDS, IPS, 침입 탐지, 침입 방지입니다. 그리고 디도스 방지 솔루션으로 접근 제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을 갖춘 외부 기관에서 1년에 2번 이상 네트워크 침투 테스트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제공하는 아이디하고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거나 사물 2.0이 지원되는 아이디 페더레이션 방식으로 SSO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객과 주고받는 모든 트래픽은 TLS 1.1을 통해서 암호화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 백업될 때, 이럴 때는 AS256비트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 27001 보안 제어 기반으로 물리적, 논리적 접근 제어를 수행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보안 통제센터 운영하고 있고 보안 감사를 수행하는 보안 체계를 다 갖추고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 직원이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객 테넌트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속은 공인된 직원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고객 데이터 환경에서 모든 활동은 기록이 됩니다. 권한 있는 시스템 아이디를 사용해서 고객 테넌트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가상 클린룸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고요. VCR 솔루션은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도 로컬로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없고요. 모든 활동은 로그로 남게 되고 무엇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VCR은 워크데이가 허가한 랩탑에서만 허용되고요. 그룹 구성원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팀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VCR에서 테넌트에 접속할 때는요, 방화벽 규칙을 통해서 제한되고 테넌트와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있는 VCR에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로그인을 할 때는요, 멀티팩터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CR 환경 내에 남아있는 데이터는요,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고요. 감사를 위해서 워크데이 애플리케이션은 권한 있는 각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활동과 시스템 아이디를 프록시하는 워크데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서 운영 지원 서비스를 할 때는 고객의 요청 사항을 5가지 심각도로 구분을 해서 대응 시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도 1은 무조건 30분 이내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 지원팀은 미국, 영국, 호주에 있고요.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운영 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인데요. 어댑티브 플래닝은 한번 구축해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능과 최신 기술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이너 업데이트는 3주마다 수행하고 정기 업데이트는 3월하고 9월에 1년에 2번 제공하는데요. 정기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수많은 기능이 포함되는 겁니다. 마이너 업데이트는 보안과 관련된 급박한 패치나 소규모의 패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약 15분 이내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15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요, 정기 업데이트에 포함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예약이 되면은요, 업데이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어댑티브 플래닝 화면 상단에 배너로 표시로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모든 고객사의 IT에서 할 필요 없고요. 워크데이가 모두 수행합니다. 고객은 그냥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을 구독하면 기본 환경으로 운영 환경하고 샌드박스 환경을 받게 됩니다. 샌드박스 환경은 테스트 환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강제로 업데이트하지 않고요. 고객이 필요할 때 연간 2번 리프레시 요청을 하면은 운영 환경을 샌드박스 환경으로 복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업데이트도 1년에 2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환경은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업데이트는 약 1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금요일 밤에 수행을 하고요.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어댑티브 플래닝 화면 상단에 배너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3주마다 소규모의 패치를 적용하거나 보안 패치를 적용하거나 제품 버그 수정을 위한 마이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먼저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워크데이는 얼리 어댑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리 어댑터 고객은 새로운 기능이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기 6주 전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받아서 우리 회사 테넌트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고 다른 회사보다 일찍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플래닝의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상단을 보면 비즈니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영역과 브라우저, 모바일 장치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용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어댑티브 플래닝에 연결해서 플래닝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며 어댑티브 플래닝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애드옥 분석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하고 보고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플래닝 프로세스를 위한 워크플로우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닝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버전이 새로 만들어질 때 이것을 특정 사용자에게 전송해서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하이퍼 큐브 기술인데요. 플래닝의 핵심 데이터 모델입니다. 플래닝에서 모든 차원을 정의하고 수백 개의 차원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이퍼 큐브 기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큐브 아래에 있는 보안이나 인테그레이션 같은 기술 영역들이 있고요. 플래닝은 멀티 테넌트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갑자기 높아져도 쉽게 확장할 수가 있고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를 보면 플래닝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오픈 API하고 통합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워크데이 HCM이나 오라클, SAP, 세일즈포스,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 같은 시스템들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은 워크데이의 강력한 인메모리 모델링 엔진입니다. 엘라스틱 하이퍼 큐브 기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서요. 필요한 성능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모델이 아무리 복잡해도 플래닝을 지원합니다. 엘라스틱 하이퍼 큐브는 차세대 계획, 보고, 분석 엔진이고요.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약 없는 플래닝이 가능해서 무한대의 크기와 디멘전 값, 수많은 시나리오를 간편하게 만들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엘라스틱 하이퍼 큐브는요, 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해서 해당 항목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상세한 모델 종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모델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요소를 다시 계산하는 기존 솔루션과는 다르게 종속적 변화 요소만을 다시 계산해서 아무리 규모가 크고 복잡해도 그런 모델이라고 해도요,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계산을 합니다. 동적 캐싱 기능도 인텔리전스 기능이고요. 사용자 모델에 대한 데이터 관련도를 비롯해서 계산이나 재계산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메모리나 계산 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병행 계산은 확장이 가능한 특성입니다. 필요한 경우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를 탄력적으로 확장하는 인텔리전스를 갖추고 있어서요. 여러 모델 요소를 동시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지능형 계획입니다. 지능형 계획 플랫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태스크를 자동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 확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서요. 진정한 비즈니스 애질리티를 실현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열 예측 엔진을 활용한 이상감지 기능, 예측 분석을 사용한 이상값 보고 기능, 머신러닝 기반 예측을 플래너의 예측과 비교해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계정을 식별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하이퍼 큐브 테크놀로지는요, 어댑티브 플래닝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적시에 제공하는 인메모리 엔진이고요. 어떤 규모와 복잡성 수준에서도 계획, 보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거는 워크데이가 특허 출원 중인 기술입니다. 다음은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데이터 통합 구성도를 보면 어댑티브 플래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통합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는 이기종 시스템하고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REST API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OAuth 2.0을 사용합니다. 어댑티브 통합 레이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모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통합 레이어는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어댑티브 플래닝으로 가져오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요. 스프레드시트 파일이나 사내 데이터베이스, 워크데이 HCM, 세일즈포스, 넷스윗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데이터를 로드하려는 경우에는요, 제공되는 커넥터를 사용해서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ERP 솔루션이죠. R3 ECC 6.0이나 S4 HANA, BW하고도 어렵지 않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어댑티브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어댑티브 통합 레이어에서요, 외부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는 도구인데요. 어댑티브 플래닝하고 다른 시스템하고 양방향 통합을 할 때 데이터를 타 시스템으로 쉽게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어댑티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의 데이터 정의하고요. 그리고 오픈 API 사양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데이터를 임포트 익스포트하는 기능은요, 표준 어댑티브 기능에서 엑셀이나 CSV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엑셀이나 CSV 파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리소스가 없어도 빠르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소량의 데이터나 가끔씩 업로드되는 데이터나 업로드 전에 변환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요, 즉시 통합할 수 있는데요. 사내와 클라우드에 있는 CRM이나 ERP, HCM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과 자동으로 통합할 수가 있고 서드파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웹서비스 API를 사용해서 사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하고 통합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RESTful API이고요. 사용자가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조회를 하거나 변경을 하고 그리고 XML 문서 형식의 요청을 수락하고 XML 문서를 응답으로 반환을 합니다. 어댑티브 플래닝 오피스 커넥트를 사용하면 MS 오피스에서 간편하게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엑셀 리포트를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 연결하거나 빈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새로운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커넥트를 사용하면 클릭 한 번에 리포트 새로 고침이 가능해서요. 업데이트마다 수동으로 재입력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나 서식 재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하고 완벽하게 연결돼서요.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사용할 재무보고 문서나 관리용 프레젠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은 기존 엔터프라이즈 계획 도구나 수동 프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프라 비용하고 수동 프로세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데이의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는요, 쉽고 간편하게 구현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가 있어서 기존 온프레미스 구현에 필수적이었던 고가의 인프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 고객은요, 스프레드시트 기반 계획 방식에서 사용되는 수동 프로세스를 이제는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 프로세스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요, 계획 주기에 문제가 생기고 리소스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다음은 애질리티인데요. 어댑티브 플래닝은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혁신적인 인메모리 플랫폼은 확장성이 뛰어난 모델링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18승 100경계입니다. 100경계의 셀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멀티디멘전 모델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이 플랫폼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모델링하고 무제한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실행하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하고 상호 운영성을 지원합니다.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은 개방형 아키텍처로 오픈 API하고 전용 통합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백엔드 시스템, HCM, ERP, CRM과 같은 시스템하고 상호 운영성과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민 상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발표는 쉐어워터 코리아 강상구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경영기획팀의 지능형 계획 데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쉐어워터 코리아의 강상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쉐어워터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 회사 소개를 드리고 나서 어댑티브 플래닝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워터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2007년 싱가포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일본, 중국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 한국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쉐어워터 아시아의 전체 직원은 약 100명 정도이고 말씀드린 4개 국가 이외에도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이며 그중 하나가 워크데이의 어댑티브 플래닝이라고 하는 경영계획 솔루션입니다. 저희 쉐어워터는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의 공식 파트너이며 한국의 경우 유일한 구축 파트너로서 워크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 프로젝트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까요? 어댑티브 플래닝은 먼저 착수 단계에 프로젝트의 스코프,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모델링 단계와 검증 단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정교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의 진행 과정을 구축이라는 말 대신에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객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시스템의 구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은 고객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방법들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더욱더 잘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댑티브 플래닝의 모델링 대상을 크게 시트, 리포트, 대시보드로 구분하여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시트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입력 양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트에는 표준 시트, 큐브 시트, 모델드 시트가 있으며 이런 시트를 활용하여 고객의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데모 과정을 통하여 제품별 매출, 그리고 출장비나 인건비, 그리고 B2B 기업의 수주 기회를 관리한 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입력이 편리한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엑셀을 통하여 계획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과의 통합 기능은 입력뿐만 아니라 리포트를 뽑는 기능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데모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통화를 사용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어댑티브 플래닝에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참조적인 예측값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참조 데이터를 참고하여 계획을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시트를 통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입력 체계가 정리가 되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설계 구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리포트 설계에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와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른 컬러나 폰트로 표시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의 대시보드는 구성의 편의성과 직관적인 UI가 장점입니다. 또한 하나의 대시보드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별 대시보드나 심지어 개인용 대시보드도 생성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데모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어댑티브 플래닝의 기능은 시트입니다. 시트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좌측에서 어댑티브 플래닝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트를 클릭하면 시트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품 매출을 계획하는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계획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하얀색 부분은 계획을 입력하는 셀이고 셀 내부의 숫자를 업데이트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트는 매출 계획을 위하여 매출 수량과 할인율을 입력하면 매출과 매출 원가가 계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빨간색 삼각형에 있는 셀은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어떠한 수식으로 정리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입력할 수 있는 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해당되는 셀에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세부 조직별 매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세부 조직별로 입력된 매출 계획은 사전에 정의된 조직 체계에 따라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입력 시트는 출장비와 관련된 시트입니다. 출장비 계획을 위한 시트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출장 목적, 출장 일과 기간, 그리고 국내, 해외 여부에 대한 항목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출장 목적에는 세미나, 컨퍼런스, 내부 목적, 영업 등 회사마다 분류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입력한 정보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출장비 단가를 기반으로 출장비, 항공비 등의 비용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의 출장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단가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0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리를 위한 시트입니다. 인건비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양식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을 예로 설명드리면 인력을 실명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직책, 입사 및 퇴사 일시,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비용, 관련 연봉 인상과 시점, 퍼센트 등을 입력하고 이러한 비용들을 종합해서 인건비 비용이 집계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화면에 조회나 입력 기간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서별 퍼센트를 입력하여 구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B2B 영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주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게 되며 이러한 수주 파이프라인도 어댑티브 플래닝을 통하여 모델링하고 사업계획상의 매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예는 파이프라인 관리를 위하여 고객, 지역, 리스크, 기간, 금액과 수주 확도를 퍼센트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수주 기회가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은 엑셀과의 인동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는 어댑티브 플래닝의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엑셀을 통한 입력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엑셀의 사전에 정의한 양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입력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입니다. 워크데이에서 제공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면 엑셀 메뉴에 플래닝과 오피스 커넥트라는 메뉴가 추가됩니다. 좌측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어댑티브 플래닝의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제품별 매출 계획 수립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브라우저를 통해 보셨던 데이터를 엑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값의 입력은
조직의 최하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을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셨던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보이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며 메모의 엑셀의 메모 기능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메모도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계획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별도의 엑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엑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카피해서 바로 어댑티브 플래닝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엑셀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또 다른 기능은 오피스 커넥터를 통한 리포트 생성입니다. 화면의 엑셀은 단순한 엑셀 화면 같으나 사실은 어댑티브 플래닝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의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커넥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엑셀로 바로 불러올 수 있으므로 엑셀에 만들어 놓은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좌측의 정보를 보면 전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레벨과 버전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러한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이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플래닝의 기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이 제공하는 AI나 머신러닝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몇 가지 비용 계정에 대하여 AI나 머신러닝의 적용 시나리오를 4가지로 구분하여 어떠한 로직을 선택할 건지를 지원하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계정별 AI 머신러닝 설정 값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당초 계획에 활용했던 포뮬러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머신러닝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필요하면 계획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용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댑티브 플래닝의 이상값 표시 기능을 통하여 이러한 이상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용자가 실수로 인하여 잘못 입력한 데이터에 대하여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통하여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통하여 손쉽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의 리포트 기능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리포트는 개인별 리포트와 공유된 리포트로 구분되며 즐겨찾기 기능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리포트를 조회할 때 입력할 수 있는 변수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버전과 레벨, 조회 기간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회 값을 변경하면 바로 이와 관련된 리포트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편집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좌측에는 계정이 입력되어 있고 화면의 상단에는 어떠한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드에 어떠한 버전이 어떠한 기간값을 보일 수 있을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보일 때에는 화면과 같이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되고 계획과 실적 등의 차이를 보이는 포뮬러 필드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이 값은 숫자나 퍼센트로 보이는 것이 일반입니다. 차이 옵션을 통해서 어떤 값을 보일지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통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의 결과 자료는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시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플래닝의 대시보드는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본인만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되는 공유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 상단에는 조회 기준의 시점, 레벨, 그리고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조직을 기준으로 모든 대시보드의 내용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모든 모델링된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으며 특히 어댑티브 플래닝 대시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과 편집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샘플로 그래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죠? 해당 그래프는 2022년 11월과 11월의 계획과 실적의 어떠한 영역에서 차이를 많이 발생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인 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대시보드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댑티브 플래닝의 대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워크데이 웨비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도 DD튜브 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보내주시는 질문에는 담당자께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